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이름은 마치 입 밖에 내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속삭이듯 퍼지기 시작했다. 산시 샨시, 산맥에서 온 중국의 한 노인이 나라들의 운명을 바꿀 사건들을 예측하는 기이한 능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오라클이라 불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야기들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대지의 순환을 관찰하는 데 수십 년을 바친 외로운 한 남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그저 괴짜 노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민족의 운명을 지배하는 비밀의 시계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인 예언들이 알려지며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다.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한국의 한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몰락, 새로운 통치자들의 예기치 못한 부상, 팬데믹으로 인한 참사, 일본을 뒤흔든 지진들, 이 모든 것이 정밀하게 예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단순한 대사건뿐만 아니라 날짜 예상할 수 없는 숫자, 현실과 일치하는 묘사 같은 세부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점차 이 인물은 이미 쓰여진 미래를 손에 쥔 보이지 않는 책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의 영향력은 너무도 커져서 학자들, 언론인들, 심지어 회의론자들까지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매혹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의 최근 비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한국, 중국, 일본의 운명이 결정적인 순환에 들어섰다고 예언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세계의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각각의 변화와 사건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된 일련의 흐름 속 일부일 뿐이었다. 가장 많은 의문을 자아낸 부분은 한국과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였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그는 이미 권력을 잡을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 불가능은 실현되었고 그의 신비로운 이미지도 더욱 커져갔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3년간 지배할 전염병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그것에 휩싸였고 그 예언은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대재앙이 닥치기 전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 폐허가 된 도시들, 수천의 목숨이 사라지는 참사.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지 그의 말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예측이었다. 대략적인 날짜 언급된 장소들,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묘사들이 후에 비극적인 현실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연이은 적중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최근에 말한 미래 또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최신 예언들은 위로가 아닌 단절을 이야기한다. 그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깊게 흔들 사건들을 예고하며 그것이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첫 번째 계시는 아마도 가장 많이 회자된 내용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한국 땅에 첫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 정확한 날, 거대한 변화이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양분할 만한 변혁, 그날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갈릴 변화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들렸지만 그의 말은 포럼, TV 프로그램,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반복되어 퍼지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는 그날 한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의 주장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커져간다. 그는 수개월 동안 계산하고 하늘과 땅의 징조를 관찰하고 교차하며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점차 더 무게감을 갖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미신일 뿐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한국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탄생의 문턱에 서 있다는 징조로 보인다. 이 노인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의 예언만큼이나 신비롭다. 그는 결코 점이나 마법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에 걸친 고독한 계산과 정밀한 관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별의 위치를 살피고 달의 순환을 연결하고 바람을 분석하며 물의 움직임과 계절의 탄생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인간의 운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해석해낸다.
이는 수천 년 된 아시아 전통에 기반한 방식으로 자연의 요소들과 하늘의 기운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단지 늘 눈앞에 있던 징후를 읽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할 인내와 지혜를 가진 자는 드물다. 이처럼 동양의 점성술, 고대의 수비학, 비밀스러운 공식들이 섞인 철저한 과정을 통해 그의 말은 무게를 갖게 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이 아니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인 숫자, 지도자의 성격 묘사, 특정 시기 등 놀라운 세부 사항과 함께 전해진다. 이러한 정밀함이 그를 역사 속 다른 예언자들과 구분짓는 이유이며 동시에 정부, 전문가, 대중 모두를 경계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가장 회자된 예 중 하나는 그가 한 여성 지도자가 새로운 음력 주기가 시작되기 전 갑작스럽게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라 예언했을 때였다. 당시에는 정치적 안정성이 확고해 보였기에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뒤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그는 두려움을 동반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2017년 그는 차기 한국 지도자에 대해 예언을 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불과 연관된 남자, 결단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 묘사했다. 당시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그의 예언은 단지 인물뿐만 아니라 득표 차이까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그의 신뢰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운명학자들과 정치학자들마저 그의 계산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시점에는 날카로운 에너지를 지닌 남자, 사법기관 출신 인물이 한국의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의심했으나 결국 그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씩 현실이 되며 그의 존재는 더욱 커졌다. 이제 그는 외딴 마을의 현자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정확한 적중 기록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팬데믹을 예언했을 때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2019년 그는 중국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일부는 조롱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위기가 터지고 2023년에 이르러서야 그 여파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지속 기간까지 정확히 언급했으며 이 사건은 그의 명성을 단단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는 단지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비전을 언급했다. 2011년에 참혹한 재앙이 닥치기 전 그는 이미 거대한 지진이 이 섬나라를 강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었다. 수년 후 그는 다시 지진 활동을 예고하며 발생할 지역까지 지목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예언은 현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전에 발표된 이 말들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이미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더욱 불안감을 자아내는 측면이 드러났다. 그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실에 묶여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의 운명은 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바둑판 위 말처럼 얽혀 있으며 한 국가의 움직임이 곧 다음 국가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불렀고 일련의 사건들이 기계적으로 연쇄되어 동아시아를 되돌릴 수 없는 변혁으로 이끌 것이라 했다. 이 세 나라의 연결이라는 개념은 정치나 지리를 넘는 차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동맹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일종의 정렬이며 이제 곧 명확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자연재해에 유난히 취약한 일본, 내부 불안정성에 흔들리는 중국, 전략적 위치와 리더십 잠재력을 지닌 한국, 이 세 나라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지금까지의 질서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특히 한국 지도자와 관련된 예언들은 그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어느 시점 그는 날카로운 정신을 지닌 남자, 사법체계의 엄격함 속에서 단련된 인물이 권력에 오를 것이라 예언했다. 이 말은 처음엔 조롱 섞인 반응을 불러왔는데 그러한 성향의 인물이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엄격한 기질과 단호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 당선되었고 그의 예언은 또 한 번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로 보통의 시야 너머를 본다는 두려움을 품게 만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대재앙이나 사회적 변화의 흐름만이 아니었다. 그는 명확하게 역사를 이끌 인물들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 지도자의 출신, 에너지, 성향에 대한 세부 묘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계산의 결과라 그는 주장했다. 그가 해석한 신호들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러나 항상 존재해왔던 징후들이었다. 이로 인해 과거 그의 비전을 조롱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조용한 불신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를 사기꾼이나 괴짜로 치부할 수 없었다. 하나하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날 때마다 그는 신비롭고도 불편한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지도자의 등장과 몰락 권력의 부상까지 정확히 맞췄다면 그의 계산 속에는 과연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이 물음은 이제 일반 대중뿐 아니라 권력자들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국경을 넘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게 된 계기는 2019년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시작될 역병이 수많은 나라의 고통과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고 그것은 짧은 재앙이 아니며 정확히 3년간 지속된 뒤에야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미신이라 여기며 흘려들었다. 그러나 몇 달 후 세계는 그가 예고한 그대로 한 세기 만에 가장 큰 보건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그의 과거 발언 하나하나가 다시 조명되었다. 발병의 기원, 지속 기간, 그리고 쇠퇴 시점까지 이미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예언과 현실 간의 직접적인 일치였다. 그리고 두려움은 확산되었다. 세계를 멈춰 세운 사건을 정확히 예고했다면 앞으로의 예언들은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그의 선언이 다른 예언자들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모호함의 부재였다. 대부분의 자칭 예언자들이 어려운 시기 혹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같은 흐릿한 언어를 쓰는 반면 그는 명확한 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특성, 뚜렷한 시점, 시간의 창까지 지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예언, 그것은 틀리든 맞든 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서 그는 옳았다. 이 두 가지 예언, 불가능해 보였던 지도자의 부상과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그를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민중은 그를 미래의 증인이라 불렀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걷고 있는 자로 여겼다. 그러나 권력자들에게 그는 조용한 위협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중의 마음이 요동쳤고 그로 인해 불안정성의 가능성도 커져갔다. 단 한 사람의 언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경계해야 할 이유였다. 불안은 계속해서 증폭되었다. 그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날 때마다 다음 메시지를 향한 기대와 두려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많은 이들은 그가 다음에 전할 말이 더 큰 비극을 품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는 다가올 몇 년을 향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고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번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었다. 단순히 정치 지도자나 사회적 위기를 넘어서 자연 그 자체,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본질적 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머지않은 미래, 일본의 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것이며 그 규모는 단순히 일본만의 재난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명확히 지목되었다. 10월. 그는 10월은 파괴의 달이 될 것이며 그 폭발은 지난 세기 가장 큰 재앙들과 견줄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예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휴화산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과학자들조차도 그간 무시해왔던 그의 발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과거 2011년의 대지진, 그가 사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에 이번에는 누구도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자연재해가 도미노처럼 다른 화산들을 자극하고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각 활동을 연쇄적으로 깨울 것이라 말했다. 이로 인해 수주간 이어지는 지질 불안정 상태가 초래되고 항공로 마비, 도시 붕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적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여파는 국경을 넘어 퍼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자연의 격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동아시아 전체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일본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중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서 절정을 맞이할 것이라 했다. 그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혁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 둘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 작동하며 하나의 충격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이끈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더 이상 과거를 꿰뚫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미래의 시나리오였고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에 관한 그의 예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첫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날,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했다. 눈 이전은 분열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과거이고 눈 이후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라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첫눈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의 말처럼 역사를 나눌 만큼 강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순환을 여는 시면의 전환이라고 단언했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것은 그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의 땅 위에 첫 눈이 내리는 그날 오전 10시쯤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국가를 지탱하던 구조 자체의 붕괴와 재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의 변화만이 아닌 체제의 단절이라는 그의 표현은 많은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그는 눈이라는 상징을 단순한 시적 장치로 보지 않았다. 눈은 정화이자 재탄생의 징표라고 했다. 흰 눈이 떨어지는 순간 과거는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책장이 열릴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수개월간 별의 움직임과 자연의 흐름, 인간의 에너지를 교차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의 말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그의 마지막 계시였다. 한국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뜻밖의 인물의 등장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인물은 기존의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도, 기성 권력도 아닌 마치 운명처럼 민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인물을 학자의 눈을 지닌 중년의 남자이자 군인의 결단력을 겸비한 자라고 묘사했다. 개인적 야망이 아닌 오직 조국과 국민을 위한 헌신만이 그의 동력이라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교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첫눈이 땅을 덮는 그 순간부터다. 가장 많은 의문을 자아낸 부분은 그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다. 오라클은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일반적인 선거나 권력 집단의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국민들이 오래된 체제에 지쳐 스스로 그 인물을 중심으로 밀어 올릴 것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이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엔 저항도 없고 충돌도 없을 것이며 마치 강물이 흐름을 따라가듯 자연스럽고도 강력하게 일어날 변화라고. 이 인물은 단순히 한국을 이끄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누구도 감히 제안하지 못했던 해법들을 내놓을 것이며 분단 문제, 국제관계, 경제, 평화와 같은 핵심 의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 예언했다. 그의 등장은 단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물에 대한 계시는 또 다른 어두운 예언과 직결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 오라클은 중국이 최근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동시에 덮치는 전면적 붕괴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수출의 급격한 감소, 외국 자본의 대규모 이탈, 그리고 내부 갈등의 폭발로 인해 체제의 안정성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혼란이 정점에 이를 시점을 연말이라 명확히 지목했다. 이는 가장 어두운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그때 중국의 중앙구조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취약해질 것이라 했다. 혼란은 남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며 마침내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퍼질 것이라고. 그는 또한 중국 최고 권력층 내에서 비밀리에 벌어질 권력 투쟁, 내부 분열, 서로 대립하는 파벌들의 충돌, 그리고 현재의 지도부가 끝내 몰락하게 될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가 곧장 희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이는 긴 혼란의 서막이며 인민들은 식량 부족, 물가 상승, 그리고 영토 분열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단언했다. 이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흐름의 일부이며 20세기 중반부터 유지되어 온 76년간의 체제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축이 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말은 일종의 위협처럼 들렸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문이었다. 만약 중국이 약화된다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언된 그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국가의 수장을 넘어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몰락과 탄생, 붕괴와 부흥 사이에 이 강렬한 대비가 그의 예언을 더욱 극적인 절정으로 이끈다. 가장 불안을 자아내는 것은 그의 확신이다. 그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한다. 그 지도자의 등장과 중국의 붕괴는 하나의 기계장치 속 맞물린 톱니바퀴이며 둘 중 하나가 없이는 나머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한 제국의 파괴가 새로운 강국의 탄생을 위한 공간을 열고 그 새로운 중심은 예상 밖의 지도자 아래 통일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계시는 번개처럼 동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 변화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어떤 이들은 혼란에 대비해 방어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 사이 민중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다. 과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바꿀 그 인물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까? 오라클은 의심에 개의치 않는다. 그에게 모든 것은 이미 쓰여진 운명일 뿐이다. 그는 말한다. 한국은 사적인 야망에 물들지 않는 지도자를 얻게 될 것이며 중국은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운명은 완전히 새롭게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동아시아 각국을 결코 따로 보지 않았다. 항상 하나의 유기적 기계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연결된 기어로 여겼다. 모든 사건은 독립적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의 일부였다. 그가 묘사한 미래도 마찬가지였다. 첫째, 일본에서 시작될 자연의 분노. 둘째, 중국에서의 체제 붕괴. 그리고 셋째,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의 부상. 이 셋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속 단계이며 지금 그 시나리오는 전 세계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각 국가는 고유한 취약성과 마주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고유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은 대지의 힘과 맞서 싸우게 되며 결국 스스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내부에 뿌리내린 모순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제국의 기반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수십 년간 이어진 분단의 상처를 넘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며 새로운 세계 균형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길이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 새로운 질서 아래 동방의 재건. 가장 놀라운 예언은 한국이 단순히 분단을 극복할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는 빠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고 통일의 과정은 심지어 가장 낙관적인 이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며 불과 수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단숨에 세계 경제의 상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며 그 성장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 과학적, 외교적 영향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언했다. 이 비전은 물질적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오라클은 한국이 고통을 이겨낸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전쟁과 빈곤, 분단을 겪은 민족이 어떻게 상처를 힘으로 바꾸고 연대와 지혜의 가치 위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성장의 본질은 단지 부유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변화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데 있다. 한국의 부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본은 연이은 재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 했다. 오라클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의 진심 어린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 말했고, 이는 오래된 갈등을 풀고 아시아 전체가 글로벌 위기에 맞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했다. 반면 중국은 긴 시간에 걸친 재구성을 겪게 된다. 무너지는 것은 단지 체제가 아니라 통제 중심의 사고방식 자체다. 새로운 시대는 균형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고 수많은 시련을 동반할 것이다. 이 거대한 공백은 한국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인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동아시아를 이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마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운명의 시계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흐름을 동방의 시간이라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끄는 거대한 전환 과정이다. 오라클은 단언했다. 이제 동방이 인류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서구 중심의 질서를 대체해 전 세계에 전혀 다른 방식의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도 숨기지 않았다. 희생과 상실, 혼란이 따를 것이라 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 고통을 직접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했다.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결과는 그 모든 시련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 통일된 한국 연대의 길을 택한 일본, 재구성의 길에 들어선 중국,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이끌 준비가 된 동아시아, 그것이 그의 예언이 가리키는 종착지였다. 이들은 기후변화, 빈곤,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단호히 덧붙였다. 이 미래는 정해진 것이지만 동시에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큰 계획은 이미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 민족의 집단적 의식에 달려 있다고 했다. 고통이 더 클지 덜 클지, 변화가 지혜롭게 수용될지 격렬하게 저항될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래는 이미 펼쳐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경고가 아닌 호소로 들린다. 그는 말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부상, 중국의 몰락, 일본의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동방이 그 사명을 짊어질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 뛰는 심장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시간이 흐르고 그가 언급했던 신호들이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져간다. 뉴스 한 줄, 자연현상 하나, 정치의 작은 변화조차 예언의 실현처럼 받아들여진다. 공포와 희망이 함께 걷는다. 한쪽에는 고통과 위험이, 또 한쪽에는 위대한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초대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단지 국경의 이야기도 정부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동방의 운명은 곧 세계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제 다가올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시들을 들은 당신은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의 미래는 정말로 몰락, 부흥, 그리고 통일로 이어질 것인가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논의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입니다. 동양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에 당신의 목소리도 한 부분입니다.